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3 2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함께했던 우상호 원내대표는 일정이 있어서 1부만 하고 갔고요. 2부는 박경미 의원, 최민희 의원 저 이렇게 3명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함께 했었는데 어땠습니까? 박 의원님. 예, 뭐 편안하고 워낙 그냥 프로페셔널하게 이끌어 주시니까 즐기는 기분으로 있습니다. 아니, 팟캐스트를 워낙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듣기는 많이 듣는데 네. 출연은 어떻게? 출연은 그냥 사실 교육 쪽에 한번 해본 적 있고 진행은 팟캐스트. 처음입니다.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무한한 영광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최민희 궁금한 거 없어요? 박경미 의원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왜 진행자 같이 하자는데 거절하고 그랬냐고. 처음에 같이 하려고 그랬었죠? 네, 제가 아직 공력이 딸려서요. 제가 좀 더 정보도 많이 수집하고 여기서 풀어놓을 그런 거리가 많아진 다음에 꼭 불러주십시오. 아니, 저는 그래서 이동영 작가가 싫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다. 예. 무슨 말씀을. 아니에요. 제 방송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제 팬이에요. 제 팬, 예. 네. 그런데 이번에 비례대표 1번 받으셨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들 궁금했어요. 어쩌다가 1번 받았지? 이렇게. 비례대표 1번은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2012년에 총선 때 비례대표 1번이 전순옥 의원이었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전태일 열사? 예, 네. 전태일 열사. 그리고 이건 노동 문제. 그렇죠. 상징성이 굉장히 높으셨죠. 예, 노동복지국가를 지향하겠다, 우리가. 그래서 노동을 중요시하겠다. 그래서 1번을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순옥 의원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박경미 의원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우리 당이 수학에 대해서. 수학보다는 사실 교육 쪽이 더 맞고요. 그래서 수학과 교육의 교집합 정도 되고요. 근데 사실 교육 문제도 정말 중요한 어젠다잖아요. 어떤 미래지향적인 거니까. 근데 교육은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비례대표 할 분이. 예. 그래서 수학으로 특화돼서 저는 이번에 우리 당은 전 국민의 수학 교육. 그건 아니 그냥 교육과 수학을 그냥 1타 2피로 그다음에 수학이기도 하지만 또 과학으로 외연을 확장할 수도 있으니까는 또 그때 당시 알파고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냥 조금 미래지향성을 던진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초로 너 비례대표 할래 이거를 얘기하신 분이 누구세요? 갑자기 청문회 자리가 됐습니다. 제 청문회인가요, 오늘? 예, 어쨌든, 1번의 중압감 많이 느끼고요. 예. 답을 안 하시는데요? 예, 그거에 걸맞게끔. 김종인 대표가 전화했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여성이 전화하셨구나. 예. 그럼 답은 다 나왔습니다. 나왔다고 보고요. 예. 최민희 의원은 몇 번이었어요, 비례? 저 그거 왜 물으세요? 궁금해서. 저는 처음에 3번이었다가요. 굉장히 빨랐네요. 예, 5번이었다가요. 계속 밀렸어요, 그 다음에 7번이었다가요. 그 다음에 30번. 이었다가. 예, 다시. 30번이었다가 완전히 빠졌다가. 패자 부활전에서 19번. 30번 될 때, 내일 들어서 못하겠나 가시지 그랬어요. 저는 그랬죠. 그랬는데 다시 불렀어요? 그런데, 당에서? 제가 이제 그냥 비례를 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네네. 통합운동을 하고 네네네. 혁신과 통합하고 민주통합당을 통합시키는 사무총장이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적이 많았겠어요. 예, 그래서 막 복잡했어요. 그래서 19번 받아서 저 진짜 막 쪽팔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문성은 선배가 19번으로 되든 1번으로 되든 비례돼서 열심히 하면 다 비례대표다 그러세요. 그럼요. 그건 뭔 상관 있습니까? 그래도 19번은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요. 박경미 의원이 프로필 보니까 예전에 혹시 100분 토론도 진행하셨습니까? 예, 잠깐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진짜다 시즌3 같이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었거든. 그런 진행을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근데 몇 달 아니었고요. 그때도 사실 굉장히 의외의 선택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는데, 그때도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가장 가치 중립적이고 좀 엄정한 그런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치랑 가장 먼 곳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제 그런 사람을 발탁하면 어떨까 좀 의외성에 의외란 단어랑 자주 어울리시네요. 글쎄요, 그렇네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지지하는 것도 너무 잘한다고 의외다 그랬었잖아요. 기대 별로 안 했는데. 예.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국정감사
감사를 하셨는데 그때 교문위 소속이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 사실은 최순실 농단은 거의 교문위에서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이때부터. 그렇죠. 그게 예. 원래 시작될 때도 참 나쁜 사람이더라. 일하더라. 그때 국정감사 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때 분위기 어땠는지 새누리당 그렇게 반대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렇죠. 첫 주에는 이제 저희 단독 국감을 했었죠. 그러면서 신났어요. 그때 뭐 주지리를 막 10분씩 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부터 이제 7분으로 가니까 이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10분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다가. 그래서 저도 뭐 뭐 이런저런 일들을 밝히는데 뭐 일조는 했는데요. 이번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정말 등장인물도 많고 플롯도 굉장히 복잡한 영화로 치면 정말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제 그 퍼즐 하나하나들을 맞춰 갔는데 그리고 아직도 이제 그 퍼즐은 전체적으로 맞춰지지 않은 건데 저도 퍼즐 뭐 작은 거 몇 개는 찾아낸 것 같습니다. 처음 국정감사했었는데 그 본인한테 스스로 점수를 주면 얼마나 줄 것 같아요? 점수요? 글쎄요, 낙제는 면해야 될 것 같고, 한 70점? 이런 질문 하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늘 답이 있었어요. 예. 61점. 예. 낙제를 면했다. 면했고 예. 1점은 너무 열심히 한 나에게 주는 점수. 예. 그래요.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 국정조사가 한참인데 그렇죠. 원래 도종환 의원이랑 지금 예. 도종환 의원이 국조위원이기 때문에 예. 전화 연결 약속돼 있었는데 지금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합니다. 한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계속 제가 쓸데없는 질문을 하면서 시간이 지금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한번 가봅시다. 광고 듣고 와서 갑시다. 네, 오늘 언론을 보니까요. 4월 대통령이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 이런 내용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거는 그러면은 여야 합의가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야당에서는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네. 근데 그게 여야 합의건 뭐건 예. 위헌이에요. 일단 지금 그 4월이다 6월이다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게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서 대통령 퇴진 시기를 정하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이 퇴진하면 6월에 뭐 대통령 선거하는 건 60일 규정 때문에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4월이 뜬금없는 4월이에요. 그게 일요일이었나요? 그 원로들에서 예. 먼저 나오기 시작하고 월요일에 친박 중진들 월요일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친박 중진과 그다음에 초선들. 친박 초선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가 있고 그리고 정진석 대표의 발언이 있고 저는 그 일련의 흐름이 굉장히 불순하게 느껴져요. 네, 시나리오가 잘 있었던 것 짜여진 같아요. 그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이 4월로 입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럼 최민희 의원이 위헌이라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4월 퇴진이 대통령 임기 단축이니까 이 자체가 위헌이라는 그러니까 말씀이죠. 임기 단축을 하려면 개헌이라는 코드가 들어가지 그렇죠. 않으면 원포인트 위헌인 개헌이 거예요. 꼭 있어야 그러니까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하려면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데는 그 시나리오를 짠 친박의 누군가 배우 X 세력도 반대할 거라고요. 개헌 그러면 이제 온갖 욕망이 뒤엉켜서 거기 하나씩 얹다 보면 그렇지. 정말 복잡해져요. 대통령 임기 단축만 개헌하지 말고 이참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하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복잡해져서 결국은 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질 거다. 예, 결국 그걸 노린 거겠죠. 예. 그래요. 그리고 탄핵안을 아마 이제 국민의당하고 민주당하고 따로따로 만들어서 이제 합쳐서 이제 예.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뭐 언론 보다 보니까 민주당 안은 뭐 제3자 뇌물죄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 뭐 세월호 직무유기도 들어간 것 같던데. 예, 그 부분도 예. 좀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요. 네. 사실 세월호는 가장 큰 당위성을 갖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사안이잖아요. 어떤 국민적 정서를 생각을 할 때. 그런데 이제 세월호가 들어가게 되면 또 비박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헌재에서 심리가 오래 걸릴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때문에 어떤 실용적인 측면에서 빼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잠깐 있었고요. 그렇지만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제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이 세월호 7시간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해서 밝히기 어렵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헌법 위반으로 가야 되니까 어떤 국민의 뭐 생명권을 지키지 못했다. 그걸 방기했다.
그러니까 헌법 위반으로 좀 포괄적으로 그 세월호를 포함시키자 이렇게 해서 결국 들어갔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도 뭐 초안에 이제 있다가 다시 들어가고 뭐 이런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그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 세월호 부분이 예. 새누리당에서 그걸 빼라고 요구하면 그걸 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글쎄요. 포괄시켜야 되니까. 예, 근데 정말 그건 좀 빼기 어려운 부분이죠, 저희는. 그건 뭐 협상력을 좀 기대해 예, 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아까 뭐 위원 얘기하면서 개헌 얘기 잠깐 최민현 하셨는데 더민주 내에서도 개헌 찬성한 의원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의원들을 만나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버티니까 3차 담화까지 하면서 나는 잘못한 거 하나 없다. 그리고 버티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탄핵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국회가 할 일이. 그러다 보니 제왕적 대통령제라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하는 의원들이 많아졌어요. 실제로 의원들 만나 뵈면. 예, 근데 그게 이제 뭐 개헌으로 가자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 당은 지금은 탄핵에 집중하자이고요. 그래서 내각제 개헌에 대한 선호도를 가진 의원들이 있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대표적인 분이 김종인 위원장일 예.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당내 상황이라 그 대변인께서 좀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 그 개헌을 위한 뭐 토론회 이런 데 보면 뭐 박영선 의원, 최명길 의원, 김성수 의원 그거 다 참석하셨던데? 네, 뭐 개헌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에서 찬성하시는 분은 뭐 상당수 되고 지금까지 국회 전체로 볼 때 196분이 네. 서명하셨다고 하죠. 서명보다 동참하셨다고 네. 하죠. 그래서 200분이 넘으면 이제 발표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어떤 원칙에 있어서 동의하시는 분은 상당수인 것 그러니까 같긴 원칙에, 하는데 예. 근데 지금 이제 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개헌이고 선 탄핵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거는 추후 논의할 사항이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개헌에 찬성하는 거는 맞는데 다 각양각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방법으로. 큰 방향성에 있어서는 그렇죠. 뭐 총론적인 입장에서는 찬성하는 분이 많은 것 같긴 그리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개헌 시도를 하면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음 대통령 후보들이 그렇죠. 개헌안을 여러 가지 내고 그렇죠. 그래서 국민적 선택을 받으면 자기 임기 내에 그렇죠. 개헌을 그렇게 해서 가야죠. 다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라는. 그게 순리죠. 예. 예, 일단 우리 당의 당론은 지금 개헌에 대한 당론은 없는 거죠. 예, 그렇죠. 논의하지 예. 않는다가 그렇죠. 당론인 맞습니다. 셈이고요. 당론이, 예. 예, 지금은 탄핵에 탄핵에 집중한다. 이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 당의 대권 후보들 전부 개헌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논의하는 거에 찬성하는 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 최민희 의원은 원외기 때문에 원내 대변인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찌릿. 현 시점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후보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확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하는데, 어쨌든 저희 당론은 지금은 탄핵에만 집중한다. 그러니까 개헌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오늘 이제 한 모임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지금은 국회가 할 일이 탄핵이다. 예. 그렇죠. 그렇게 예. 얘기를 한 것이죠. 예,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당 이야기 좀 해봅시다.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그 대권 주자들도 여기 다 참석하셔서 자리를 빚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전 대표도 오셨고 이재명 시장, 안희정 지사도 이렇게 참석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김홍걸 박사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전에 있지 않았나요? 출범을 지금 한 건가요? 그 전에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요, 당이라는 게 예. 대표가 바뀌면 다시 모든 위원회가 다시 재구성됩니다. 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표 시절에 그때 국민통합위원장이 김홍걸 위원장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표 체제가 이제 물러나면 다 물러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추미애 대표가 다시 다 구성하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 네. 박 대변인도 다른 대표가 오면 또 아웃이네요. 그럼요. 그런데 예. 물론 뭐 능력 있는 의원들 중에는 대표가 바뀌어도 계속 대변인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네, 우상호 대표님이 정말 여러 번 하셨죠. 예, 제가 정보를 드릴 테니. 네. 여성도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국민통합위원회 정말 이 명칭이 좋은 것 같아요. 뭐 많이 쓰기도 했던 용어지만 사실 박근혜 정부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분열을 시키면서도 통합이라는 말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진정한 의미의 그 통합을 그 제대로 살리기 위한 그 국민통합위원회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우리 당의 어른인 그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그렇게 통합을 강조하셨잖아요. 예. 그거를 그 정신을 잇자라는 국민통합위원회 정말 필요하고 이게 지금 공식 상설 기구죠. 그래서 네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그 어떤 분열, 배제 이런 걸로 그 고통받아온 그런 각계각층 국민 목소리를 그 통합하는 그런 이 위원회가 정말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국민통합위원회가 김홍걸 위원장님을 위원장이셨죠. 모시게 된 게 이제 김홍걸 위원장님이 어쨌든 DJ 3남이시고 네. 그리고 저희 당이 호남에서 되게 어려운 거는 뭐 다 아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주로 호남과 좀 뭔가 잘해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곳이었는데 이번에 추미애 대표가 당대표 나오시면서 호남 특위는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챙기겠다. 예. 예, 그렇게 선언을 하시고 지금 호남특위 위원까지 다 구성이 됐나요? 호남특위위원 구성돼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예, 저는. 예. 그래서 호남특위가 따로 꾸려지고 이제 국민통합위원회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국민통합위원회하고 호남특위는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그렇죠. 예. 예, 이게 보면 지금 뭐 대선 주자뿐만 아니라 당 대표도 참석하셨더라고요. 예, 어제 네. 저도 출범식에 네. 갔었는데요. 당대표님 당연히 오시고, 문재인 대표님, 그 다음에 이재명 시장님, 안희정 지사님 다 오셨고, 그러면 그만큼 힘을 여기에 실어준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어제 네. 그리고 박원순 또 김부겸 의원님은 영상 메시지 보내셨고, 아주 성황리에, 저도 소회의실 장소가, 대강당을 잡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대회의실을. 저도 계속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하는 행사는요. 예. 두 개로 나누어져요. 대표가 참석하는 행사와 대표가 가지 않는 행사. 근데 이제 지금은 독특하게 대권 후보들이 계시니까 그렇죠. 대권 후보들이 몇 명이 오는 행사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럼 되게 기자들도 몰리지. 엄청 그렇죠. 몰렸습니다. 예, 어제. 그러니까 당 대표가 일단 참석하시면 이제 결국 당 대표가 가진 게 두 개잖아. 세 개구나, 세 개. 첫째 마이크.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직. 예, 세 번째가 예산 운영이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마이크로 봐요. 예. 근데 마이크가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위상이 높은 거예요. 국민통합위원회. 네, 어쨌든 어제 성황리에 끝난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 여기에 지금 박 의원 말씀처럼 여러분의 대권 주자들이 모이시고 또 발언도 했었는데 그분들 연설 좀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첫째도 통합, 둘째도 통합, 셋째도 통합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이 통합의 정신으로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정권교체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먼저 뭉치겠다 하는 그런 서약을 하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헌법적 양심에 따라 대통령을 국민의 힘으로 파면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 길에 우리 국민 통합도 이루어져서 정말 격차 해소해내고 평등한 대한민국, 열심히 땀 흘린 사람이 보람을 찾는 기회의 대한민국 만드는 대열에 그래서 끝내 국민 통합 이루고 남북 통일 이뤄내는 그런 세력으로 우리가 다시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가열차게 노력하겠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은 분열의 역사를 청산하고 통합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려는 우리 당의 선언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으로 우리 당은 분열의 시대를 청산하고 진정한 국민통합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념 갈등을 뛰어넘고 반국적인 지역구도 정치 청산에 매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불평등과 불공정의 해소에 집중해야
해야 합니다. 흑수저, 금수저 차별 없이 정직한 노력에 정당한 보상이 따르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200만 촛불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낡은 부패 기득권 세력을 청산하고 국가 대개조를 이루라. 그 명령대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통합의 큰 역사를 만들어내기를 기원하고 기대합니다. 왜 야당과 민주당과 친분인용만 자꾸 양보해야 되느냐고 늘 억울하시죠? 네. 저도 억울합니다. 그러나 현재 분단되어 있는 이 역사, 개항기 이래로 국제적인 외세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민족의 역사, 이 역사는 반드시 국민적, 민족적 통합을 요구합니다. 이 모든 갈등을 풀어내는 일, 우리가 국민통합위원회를 통해서 풀고자 하는 우리의 길이요, 그것이 우리가 집권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 분단과 지투체제와 세계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실질적인 통합력을 발휘합시다. 이것은 미래를 향해야 합니다. 이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지난 20세기에 가져온 모든 낡은 구도로부터 새로운 시대로 시대의 교체를 해내야 합니다. 이 시대 교체와 국가의 큰 재편의 힘, 이것이 오늘 김은걸 위원장님이 만들고 있는 국민통합위원회가 저는 밑불이 되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통합이 국가 운영의 가장 큰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국민 간, 지역 간, 세대 간, 남북 간 갈등을 기초로 국민들의 고통을 강요해온 게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국민통합을 위해서 지역 간 통합, 세대 간 통합, 남북의 통합, 빈자와 부자의 통합 또는 빈센 자와 힘없는 자들의 통합을 얘기하지만 아무리 하자고 한들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 원인이 그 뿌리, 그야말로 차별과 불평등, 이걸 제거하는 것이 그야말로 통합의 첫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김홍걸 위원장님 국민통합위원회에 출범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위원회로서 기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당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영을 책임지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 경영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통합이고 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는 불평등과 차별의 해소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기구로서 국민 간, 지역 간, 세대 간 차별을 가장 축소하고 국민통합을 진정으로 이뤄내는 하나의 통합된 국가로 가게 되는 중요한 도구가 길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광화문에 집결하는 100만 국민들은 이미 지역과 세대, 이념의 편가르기를 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갈망으로 국민은 이미 하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자랑스럽습니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국민이 우리 당에 부여한 시대적 소명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국민통합위원회가 그러한 국민의 갈망을 토대로 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과 함께 국민통합위원회와 함께 할 것입니다. 국민통합은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많은 갈등과 단절구 속에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좀 더 우리가 노력하면 완전한 우리 지역주의를 넘어서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대로 나눠져 있고 이념으로 나눠져 있는 우리 국민이 이제 갈등을 넘어 하나가 되고 거기에 걸맞는 행복을 꿈꿀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주말마다 거리에서 넘쳐나는 그 촛불의 민심은 저희들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미래, 기득권이 해체되고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만들려는 엄숙하고 지원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의 곡식에서 해체해야죠. 약한 경제, 우리 함께 살 수 있는 공정의 기대로 바꿔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번지면서 다시 리셋한다 하는 그런 기분으로 공존의 공업을
네, 예, 여러분의 연설 잘 듣고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이분들 연설 들으면 뿌듯해요. 네. 대권 주자 하나하나가 다 훌륭하신 분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지지자들은 한 대권 후보를 지지하게 되면 사랑하게 돼요. 마음을 뺏기게 돼요. 그리고 그래야 사실 나중에 선거도 되고 경선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의 그 대권 후보 라인업을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이 행사 말고 또 하나의 우리가 관심을 좀 두고 봐야 할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촛불 홍보단. 네. 있습니다. 예. 설명해 주세요. 촛불 홍보단이 뭔지. 촛불 홍보단이요. 말 그대로 이 촛불 민심을 이제 정말 들불, 횃불로 이제 확장시키는 그런 미션을 가진 그런 단인데요. 송영길 의원님이 단장 맡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님 간사 맡으시고 지금 저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 현재 1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면 유은혜, 이현주, 전현희, 김종민, 김혜영, 박찬대, 표창원, 손혜원, 이재정, 안호영, 오영훈, 박경미까지 네, 아주 진선미 의원님. 예, 합류하셨습니다. 화려하네요. 예. 네, 화려하고. 여기 왜 안 들어가셨어요, 최민희 의원? 원외라고 안 나 들어갔어요? 원외잖아요. 원외하세요. 도대체 나 원외라는 말을 몇 번 하시려고. 서럽다, 서러워. 그런 노래도 있어요. 서럽다, 네 말하는가. 아니, 그런데 여기 가서 연설도 하고 하시면 되지, 같이 따라다니면서.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지난주에 서울에서 이게 촛불 홍보단, 이게 아마 청계광장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주는 대구로 가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에 워낙 대구를 토요일에 가기로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오늘 새벽에 대구 서문시장에 화재가 났잖아요. 좀 안타까운 그렇죠.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대구시장에서 그 행사 연기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나요? 예, 일정을 바꿔서 대신 대전에 갈 예정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장우 의원 지었고요. 예. 그래서 조금 이장우 문제 진짜 발언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오늘 김종태 의원, 또 이제 홍문종 의원, 사실 이정현 의원 순천도 저희가 계획되어 있거든요. 문제 발언하는 사람한테 예. 가요? 그다음에 춘천, 김진태 의원도 춘천도 가기로 했고, 그래서 오늘 이제 대구가 이제 무산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춘천이냐 대전이냐 막 그렇게 논란을 벌이다가 대전에 강한 요청이 있어서 현재 가기로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시간을 좀 소개해 주세요. 지금 정해지면. 아직 안 정해졌나요? 예, 지금요, 2시부터 대전 거리 홍보를 하고요, 5시에 촛불 집회에 합류해서 시민들과 함께 합니다. 12월 3일. 예, 12월. 그럼 이장우 대전 동구인데, 어디서 하시는 거죠? 일단은 대전역 근처에서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정밀 타겟팅을 해서 가야죠. 근데 이장우 의원은 어떤 막말했죠? 내가 그분만 기억이 안 나요. 이장우는 늘 막말하는 예,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이 막말이에요. 그렇죠. 입만 열면 막말하니까. 네, 왜냐하면 저는 그분하고 네. 여러 장면에서 많이 부딪혔거든요. 저는 19대 교문위에서 때. 이제 마주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힘드시겠네요. 예, 거기는 근데 진상들이 워낙 많아서요. 이은재 의원도 있고. 네. 예, 화려합니다, 라인업이. 예. 그래요. 하여튼, 여기 많이, 지지하시는 분들, 또 촛불 집회 지지하시는 분들, 우리 청취자도 많이 좀 대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구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문시장에 불이 너무 크게 나가지고. 그쵸. 예, 지금 김부겸 의원도 급작스럽게 내려갔다 그래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도 내려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들 네. 경기가 어렵다 그러고, 지금 대통령이 저 모양이니까 더더욱 상황이 내수가 안 좋은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또 불이 나서 거의 지금 다 전소했다 그러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예. 요즘에 불이 나기가 좀 쉬운 시기죠. 예, 그리고 예, 그게 또 건조하고. 섬유, 그러니까 맞습니다. 옷가게 쪽에서 불이 나서 예. 굉장히 급하게 번졌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좀 잘 해결해야 될 텐데 안타까워요. 예, 그리고 저도 광고 드릴 거 하나 더 있는데 네, 하세요. 내일 12월 1일 난 11시 30분부터 여기 홍대 입구역 9번 출구에서 서명운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 서명운동단 1차 집중 서명운동 있습니다. 거기 12월 1일. 내일. 그럼 그건 요 방송이 나가고 난 뒤에 갈 거겠네요. 예, 그러니까 바로 가셔야 되겠네요. 하여튼 들으시면서. 앞으로 계속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서명운동이. 예. 그러면 요런 서명운동 일정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 당 게시판에 띄우고요. 예, 당 게시판에 예. 좀 게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잘 활용해 주시고, 지난, 이 촛불 홍보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두 분 다 뭐, 지난주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고, 최민희 의원께서는 또 직접 촛불을 든 국민들하고 인터뷰를 하셨다고. 예, 그게 제가 원래 기자 출신이니까. 그럼 말지. 그래서 저는 거리에서 인터뷰 따고 이런 게 버릇이에요. 그런데 왜 따게 됐냐면, 정말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나왔는지를 묻고 싶었어요. 그리고 답이 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정말 요즘에 그 집회가 학생들한테 살아있는 정말 민주시민 교육을 시키는 그런 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교육 관점에서 뭐든지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좀 웃긴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병이 도졌다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도 수학 프로젝트도 할 수 있겠다. 뭐냐 하면은, 요즘에 이제 집회 참가자가 몇 명이냐, 이제 경찰 추산 그때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그런 정보를 주는 거예요. 한 평당. 그러니까 서 있는 경우는 몇 명, 그다음에 앉아 있는 경우는 몇 명이 간다나. 사실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추산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구글 맵 같은 걸로 이제 사진을 주면서 여기는 서 있는 영역, 앉아 있는 영역, 이면도로까지 이제 학생들이 다 파악을 해서 이제 그걸로 볼 때 최소 몇 명, 최대 몇 명 이런 거를 계산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 통계 단원에서 정말 살아있는 수학교육이 되지 않을까. 아니 뭐 경찰 추산 자꾸 헛소리 해가지고. 그렇죠. 요즘 보면 과학자들이 다 나섰어. 그렇죠. 물리학자, 수학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산을 이게 하는데. 국민 대통합이 아닌가 싶기도. 대통령한테 고마워야 되나? 국민 대통합 시켜줬다고. 자, 인터뷰를 직접 하셨는데 그 어린 학생도 인터뷰하고. 네. 그 의원님 못 알아보죠? 못 알아보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갔어요? 내를 소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아줌마인데. 그랬어요? 나도 촛불 나왔다 이렇게. 그러면 더 좋아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엄마는 저를 알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요새 유명해졌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몰래카메라랑 막 그 침대 막 이런 거 폭로할 때는 언론이 잘 안 다뤘어요. 요즘에 다뤄. 예, 그런데 요새 그 초기에 뭐 3일 동안 종편에서 30분 간격으로 저를 다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저희 마을의 분위기가 이 사람 지금 국회에 있어야 될 사람 아니야 이러는데 그 말을 하면 더 가슴이 아파. 제가. 참고로 저도 2번 언급했습니다. 사실은 이거 예전에 최민희 의원이 다 했던 거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들이 알아보세요. 그러면 이분이 국회의원이셨다. 그럼 애들이 우리 때는 그래도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어머 이랬는데 요새 애들은 그런 거 아무 없어요. 반응 없어요. 네.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다음에 아줌마 뭐 이렇게 좋아하고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얘기가 그 초등학생 얘기예요. 박근혜 아줌마 무당한테 개 털렸다며. 아주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러고는 걔는 인터뷰도 안 한다고. 그러면서. 네. 이 촛불, 전국이 어느 정도 이제 수습이 되면, 다음에 또 나가셔서, 이 민주당이 바라는 점, 이런 거 좀 듣고 오세요. 네, 그래야죠. 우리 공식 파케니까. 그런 거 좀 틀어줘. 자, 어쨌든, 최민희 의원이 정말 수고스럽게 나가서 따온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왜 나왔어요? 박근혜 때문에요. 비리를 저질렀어요. 하면 안 되는 걸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왔어요. 중학교 1학년이요. 박근혜가 빨리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왔으면 좋겠고, 저희 이렇게 국민들이 다 같이 이렇게 시위도 하고 집회 모여서 이런 거를 한다는 게 좀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멋있어요, 국민들이. 네, 저희가 고3인데 이제 수능이 끝나서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과 같이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또 날씨도 추운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국민들을 이렇게 추운 날씨에 시간, 돈 들여가면서 계속 몇 차례 나오게 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좀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과에 대한 그런 행동을 보여주셔서 국민들의 화가 누그러들고 그리고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울산에서 온 고3 이채령이라고 합니다. 빨리 나라가 안정을 되찾고 막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답답한 그런 마음. 네, 빨리 이런 마음이 풀렸으면 좋겠어요.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가 한심하고 막 국민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고집이 너무 센 것 같아서 화가 나요.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네. 네. 12살이요. 최진영이고요. 좋은 나라와 좋은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시위하는 거 구경도 많이 하고 싶고, 시위하는 사람들 화장실 혹시 사람 많아서 화장실 혹시 못 찾으실까봐 그런 거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냥 봉사하게 됐어요. 당장 퇴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 서울 사람들이 잘했으면은 굳이 멀리 있는 경상도 사람들이 그냥 왔겠어요? 좀 잘해가지고 부산 사람 안 올라오게 서울 사람들 좀 끌어내주세요. 좀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그 최민희 의원 떨어졌는데 아닙니까? 그 양주 사람 좀 정신 차리세요. 좀 똑바로 해가지고 저랑 상실지 이래 이 모양 만들어갖고 이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알겠죠? 저는 울산의 최유경 시의원입니다. 헌법을 파괴하고 국기를 물러나는 박근혜는 퇴진하라! 국민을 번거롭지 않게 수고롭지 않게 하는 게 정치의 본령인데 매 주말마다 특히나 오늘은 이렇게 눈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 국민들 이렇게 또 광장으로 나오시게 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박근혜 정권 출범에 이유야 여하 어떻게 됐건 도움을 줬던 사람으로서 참 자괴감이 들고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니 다행입니다. 이제 이 정도 밝혀졌으면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 취임식 때 헌법에 적힌 그 선서 뒤늦게나마 따라하시는 겁니다. 이제 국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내려오셔서 그나마 남은 자존심 또 대한민국 앞날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와주십시오. 대통령 빨리 좀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들은 목소리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게 제일 길어요, 또. 이게요. 조홍천 의원 같은데. 예, 정치인들은 한 번 마이크를 줬다면 길어요. 그래도 조홍천 의원이라서 봐주죠, 뭐. 예.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은 어떻게 그냥 정말 그냥 우연히 조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다가. 네, 돌아다니다가. 예. 맞았군요. 그리고 눈에 띄어요, 그분은. 네, 왜냐하면 얼굴이 달덩이 같고, 그다음에 머리가 하얗고. 네. 하여튼 조홍천 의원도 맹활약 했으니까 네, 이번에 그럼요. 그렇죠. 예. 대정부질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 그렇죠. 제기했고 예. 그게 또 다 맞았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요. 좀 더 풀어야 되는데요. 근데 그게 또 뭐 서약서 쓰고 나와가지고 또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그 시위에 대해서 아까 이제 어떤 민주주의의 축제 같다 그런 얘기 아까 나누었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가장 심금을 울릴 때가 그 노래 공연이더라고요. 그렇죠. 다들 그 왜 전인권 씨가 부른 애국가나 그다음에 안치환의 하야가 꽃보다 아름답다나 또 그 상록수 양희은 씨 노래 정말 그 가사가 어쩜 그렇게 가슴에 와서 박히는지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노래 들을 때마다. 네, 근데 저는 그 가수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시국 이렇게 해도 자기가 나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오겠다고 지금 손드는 많대요. 자청하는 그 가수들이 굉장히 많다는데요. 근데 마지막에 정말 안치환 씨는 정말 축제 같은 분이었고 다들 일어서서 막 이렇게 춤추면서 노래 불렀고 양희은 씨 노래 부를 때는 정말 감동의 물결이었어. 그 150만 개 촛불이 다 이렇게 흔들면서 그 우시는 분도 많았을 거예요. 같이 따라 부르면서. 근데 상록수 부르실 때는 진짜 감회가 새로웠죠. 맞아요. 왜냐하면 그 상록수가 80년 5월에 그 서울역 집회 때, 그때 이제 80년 5월 15일 날 서울역에 8만이 모였는데 8만이면 서울에 있는 대학생 거의 다 나온 거잖아요. 심재철이 회군할 때? 네. 그 다음 그날 회군했죠. 네. 그런데 그때부터 부른 게 상록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마 그 노무현 대통령 생각도 날 것 같고. 네, 기타 치시면서. 예, 저도 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많이 가지로. 웃을 것 같아. 그런데 양희은 씨 진짜 대단하죠. 표정 하나 뭐 이렇게 과장된 표정 하나 없이 그냥
담담하게 네. 하시는 네, 아주 카리스마 담백하게 짱이었어요. 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가수인 거지, 뭐. 자, 이번 주에도 아마,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서 청계광장 일대, 청와대 주변이 촛불로 타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꼼수를 부렸기 때문에, 이번에 최민희 의원은 여기 가실 거고. 네. 박경현 저는 대전 대전에. 갑니다. 예. 대전 가서 좀 다음 주 안 나오시잖아. 따서 보내주시면 돼요. 네. 금태섭 위원님은 수요일에 중요한 약속을 제가 만들어 드리죠. 그래서 제가 또 대타를 나왔어요. 네, 좋네. 예. 알겠습니다. 대전에 가서 열심히 좀 해주시고, 대전 시민들의 목소리도 한번 몇 분 좀 따서 보내주시면 제가 저희가 오진 않더라도 현지에서 채취해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와중에,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지금 밀어붙이기 하는 것 같아요. 예,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뻔한 지필진, 뻔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거의 식물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무리 밀어붙이기를 시도해도 현장에서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동력이 떨어질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자이시니까 더 아마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국정교과서가 강행이 돼도, 현장에서 작용하기는 어렵죠. 지금, 각 교육청에서 다 대안교과서 만든다고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교육청이 있다 하더라도 교사들이, 사용을 안 할 테니까 그렇기는 하는데, 어쨌든 월요일에 발표된 국정교과서 면면을 보면, 반헌법적인 거, 이거는 이미 알려져 있었던 것이고요. 저는 위안부 관련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고등학교 경우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밖에는 기술이 되어 있지 않고. 한 문장이 어떤 내용이에요? 한 문장도 아주 그냥 추상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는 조금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좀 기술 내용은 있는데, 저희를 공부를 산 내용은 뭐냐 하면은, 희생됐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희생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목적 위해서 자기를 바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님들이 희생됐다라고 표현하는 건 정말 천부당 만부당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런 식의 정말 부적절한 그런 표현들로 일관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검정교과서 때 많은 여러 종들이 소녀상 사진을 실었었는데 그것도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민주당 여성 의원 이름으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교과서가 목표가 너무 뚜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효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정적인 평가 부분을 어떻게든 미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부정적인 게 두 개잖아요. 두 군데. 하나는 친일, 하나는 친독재.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주 일관되게 목표 달성을 한 그런 교과서 같은데요. 근데 이게 교육부 총리의 태도가 어떤가요, 지금? 사실 교육부 총리가 항명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왜 그런 오락가락했던 행보는 좀 알려져 있죠. 그날 좀 문화일보에서 국정교과서를 좀 후퇴하기로 했다라는 게 나왔고, 근데 저희가 월요일에 교문위가 있었는데 또 거기서는 잘못 알려졌다, 잘못 보도됐다, 거의 오보라는 식의 그런 보도자료를 갖고 오셨고, 그런데 또, 상임위장에서는,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조금 유연한 그런 또 태도를 보이셨어요. 그런데 또 위에 청와대에선 찍어 누른 것 같고, 어쨌든 좀,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이게 부드럽게 해주셔서 그런데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교육부는. 그다음에 그 갈팡질팡의 이유가 이번 국정교과서는 사실 교육 현장에서 찬성하는 쪽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정교조하고 교총이 있으면. 네, 교총마저 돌아섰죠. 예. 이게 때로 이제 갈등하시고 그런데 이번에는 교총도 반대를 하거든요. 말이 안 되는 교과서예요.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 교육부는 이제 그런 교육단체, 그 다음에 일선 역사교사들이 다 반대하면, 교육부는 그쪽하고 친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분위기가 그러면 밀어붙여 봐야 반발만 세다는 걸 알 텐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의지가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박 대통령 의지일까요? 최순실의 의지일까요? 그거는 박 대통령 의지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정치를 한 이유가 아버지. 오직 아버지. 근데 지금 오늘 또 그 역사 단체 여러 군데에서 이 교과서를 정밀 분석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재벌 관련된 내용, 뭐 이병철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편향성을 떠나서 일단 역사적으로 오류도 많습니다. 한 500건에 달한다고.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해줬는데 제가 한 2개만 소개해드리면요. 인류가 사용한 최초의 금속 도구는 청동기라고 쓰여 있는데 그 순동이 먼저 개발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닌 것이고 또 동아시아에서는 서남아시아보다 농경이 늦게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교과서를 가르치는데 교과서가 틀렸어. 워낙 지필진이 47명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 31명밖에 못 모았어요. 그것도 1년, 원래 2년에 해야 되는데 1년을 하니까 이런 오류가 거기다가 함량 미달인 분들도 많이 있고. 아니, 태극기를 잘못 그릴 정도면 이거는 그냥 말 다 했지.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 교과서는 현장에서 날 안 받는다 그랬으니까 안 될 것 같고요. 채택률 0%. 그렇죠. 이렇게 안락사 시켜야죠. 안락사. 안락사 때 그 안락사도 안 되고 독사시키거나. 예. 독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다른 얘기 좀 해봅시다. 지금 이혜훈, 나경원, 오신환, 이종구 이런 새누리당에서 탄핵을 찬성할 것 같은 의원들. 네. 지역구에 유모차, 유모차보다 훌륭한 부대예요. 유모차는 이제 탄핵에 반대하는 그 의원들한테 가셔야 되겠죠. 엄마 부대. 몰려갔죠. 엄마 부대에 몰려가서 행패를 놨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어버이 연합도 JTBC 가서 계속 농성했거든요. 이 태블릿 PC 사건 터지고 나서. 그러니까 이 엄마 부대 어버이 연합 굉장히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심스럽죠. 관제 데모. 지난번에 집회에서 미디어 몽구가 촬영한 장면도 있었어요. 일당 같은 거를. 일당 같은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를 주는 장면.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제 데모가 지금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고 정경련에서 어버이 연합한테 돈을 대줬다는 건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제가 이제 MBC 녹취록 폭로했잖아요. 그 녹취록과 관련하여 자세히 이제 그 관련 자료 보면 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지금은 뭐 탄핵 조국이니까 힘들 것 같고 이거 좀 지나거나 정권을 바꾸면 반드시 이건 파헤쳐가지고 21세기 관제 데모가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그게 이제 그 촛불 집회단하고 뭐 충돌이 될까봐 걱정을 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분들 일당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깜깜해지기 전에 간다고. 그때 다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발성이 창출? 자발성이 없기 때문에 뭐 야근 수당 주지 않는 한은 그분들이 일찍 돌아가시니까 촛불하고 부딪힐 일은 없다고. 서울역에서도 그때 다들 가셨더라고요. 6시 되니까 다 퇴근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엄마 부대가 오늘 출몰 한 거잖아요. 오늘 출몰했죠. 오늘 출몰. 저는 요 시기는 조금 신경이 쓰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 3차 담화 이후. 그렇죠. 다 시나리오에 있던. 그게 분명히 시나리오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시나리오대로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3차 담화 이후에 갑자기 목소리가 커진 집단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첫째가 새누리당 친박이에요. 그 다음에 새누리당 비박은 복잡해졌고, 그 다음에 엄마 부대가 이렇게 정말 능동화돼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한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구나. 진짜 나쁘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버이 연합에서 그때 일당 문제가 불거졌을 때 어버이 연합의 그때 그 간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위는 다 돈 받고 하는 거다. 우리 2만 원, 진보단체 5만 원 이렇게 얘기했거든. 진보단체 5만 원? 그러면 150만을 5만 원씩 주려면 얼마 드는 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제가 떡볶이를 사 먹었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 저희가 시위할 때 보면 그 떡볶이 팔고 이런 분들이 저희들 좀 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막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장사가 너무 잘 되신데. 광화문 일대에서 지금 상권이 다 살아났어요, 지금. 그런데 주말마다. 문제는 저희 지역 상권은 죽었어요, 주말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이제 명함이 있는 건데, 그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50만 명이 나와서 10,000원씩만 쓰면 150억이에요. 그러니까. 5만 원씩 주면 돈이 얼마야? 얼마예요? 누가 주는 거지, 그거?
빨리 수학 선생님, 수학 교수님 아니 빨리. 그런데 또 커피 전문점에서 나와서 무료로 750억? 음료도 주기도 하고 네, 그렇죠. 저는 막 그런 아름다운 장면들이 정말 참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그거를 무슨 종북 좌파들이 어쩌고 예. 근데 고마운 면도 있어요. 김종태 의원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저께 이제 3차 담화하고 저러니까 저게 12월 3일 촛불 집회 동원령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런데 김종태 의원이 오늘 또 딱 기름을 부어주니까 예, 너무 고맙죠. 정말 예. 센스쟁이. 예, 저는 유영하 김종태 변호사도 센스쟁이. 그래요. 유영하 변호사도 그분 때문에 또 예. 분기탱천할 분들이 많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분은 계속 대통령 변호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변호인 구성이 어렵다는 거 어렵다고. 아닙니까? 예. 그럼 누가 하겠어요, 그거를. 예. 자, 그리고 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화가 좀 많이 났나 봐. 그래서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의원들을 공개하겠다. 16명까지 그리고 지금 했습니다. 트위터에서 계속 공개하고 있는 지금 것 같아요. 16명까지 했죠. 이후에 다 업데이트 됐나요?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런 상황 같은데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닐까. 네. 이게 뭐 표창원 의원이 올리면 그걸 또 네티즌들이 퍼나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지역구에 있는 이제 시민들께서 항의 전화. 네, 항의 전화도 하고. 항의 전화 필요하겠네. 네. 그렇죠. 근데 뭐 표창원 이거는 의원은 역시 우리 당의 보석이에요. 계획할 필요가 없는 일 같아요. 그냥 올리시면 표창원 의원이 계속 업데이트 하시면 이제 알아서 시민들이 움직이시지 않을까요? 예. 그럼 이렇게 되면 되네. 최민희 의원은 우상호 의원을 좋아하고 박경민 의원은 표창원 의원을 좋아하는 거죠. 방금 보석이라고 표현하셔가지고. 예, 뭐 저도 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요, 뭐 우상호 대표님도 그렇고 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더불어민주당 초선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고 굉장히 활약이 심한 거. 활약이 좋은 것 같아요. 활약이 좋은 것 같은데. 활약이 대단하다. 네. 근데 지난 19대 때도 더민주 비례가 정말 잘했다. 칭찬 많이 받거든요. 잘해서 종편들이 욕한 거예요. 그때는 열심히 하면 무조건 친노 강경파. 예, 그래서 제가 하도 친노 강경파, 그리고 저보고 강경파라 그래서 제가 트윗에 올렸죠. 저는 강경에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자꾸 강경파라고 하냐. 그랬더니 그걸 채널A가 그대로 또 방송에서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더민주 의원들 좋은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새누리하고 다른 게 뭐냐 니네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거니까 따라가지 마시고요. 확실히 다르다라는 거 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보다도 훨씬 뛰어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뭐 그건 100%죠. 100%죠. 그런데 네.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인정해야죠. 그건.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칠 시간 다 됐는데 두 분 더 하실 말 있어요 혹시? 저는요, 박경미 의원님, 금태섭 의원을 밀어내고, 고정 게스트로. 예, 뭐, 불러주시면. 네, 자주 나오시기 길거리 바랍니다. 오겠습니다. 예. 하지만 없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정말, 즐거운 예. 그런 시간이었고요. 제가 양희은 씨가 불렀던 상록수에 너무 꽂힌 것 같기는 하는데, 정말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를 교란시키려는 그런 작전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그냥 마음속으로, 그 가사 마지막 구절을 그냥 좀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이 깨치고.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 길이라. 그래서 정말 그렇게 좋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갖고 왔네. 네. 좋아요. 그거 아주 잘 갖고 오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희가 시즌 1, 2 채널하고 다릅니다. 채널 3가 다르기 때문에 구독자 수가 아직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들으시면서 그냥 듣지 마시고 구독하기 한번 누르시고 들어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를 이렇게 연계할 수 없어요? 그게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왜 안 되고 그래요? 기술 개발 좀 하세요, 좀. 근데 의원님도 빨리 구독 누르세요. 나 아직 안 눌렀어요. 그러니까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매해 알찬 방송으로 새롭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메시지 보내셨고 아주 성황리에 저도 소회의실 장소가 대강당을 잡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대회의실을 저도 계속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하는 행사는요. 2개로 나누어져요.
대표가 참석하는 행사와 대표가 가지 않는 행사. 근데 이제 지금은 독특하게 대권 후보들이 계시니까 그렇죠. 대권 후보들이 몇 명이 오는 행사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럼 되게 기자들도 몰리지. 엄청 그렇죠. 몰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 대표가 일단 참석하시면 이제 결국 당 대표가 가진 게 2개잖아. 3개구나, 3개. 첫째 마이크. 예. 그다음에 2번째가 조직. 예, 3번째가 예산 운영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마이크로 봐요. 예. 근데 마이크가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위상이 높은 거예요. 국민통합위원회. 네, 어쨌든 어제 성황리에 끝난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 여기에 지금 박 의원 말씀처럼 여러분의 대권 주자들이 모이시고 또 발언도 했었는데 그분들 연설 좀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첫째도 통합, 둘째도 통합, 셋째도 통합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이 통합의 정신으로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정권교체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먼저 뭉치겠다 하는 그런 서약을 하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법적 양심에 따라 대통령을 국민의 힘으로 파면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 길에 우리 국민 통합도 이루어져서 정말 격차 해소해내고 평등한 대한민국,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이 보람을 찾는 기회의 대한민국 만드는 대열에 그래서 끝내 국민 통합 이루고 남북 통일 이뤄내는 그런 세력으로 우리가 다시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가열차게 노력하겠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은 군인의 역사를 청산하고 통합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려는 우리 당의 선언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으로 우리 당은 군인의 시대를 청산하고 진정한 국민통합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념 갈등을 뛰어넘고 반국적인 지역구도 정치 청산에 매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불평등과 불공정의 해소에 집중해야 합니다. 흑수저 금수저 차별 없이 정직한 노력에 정당한 보상이 따르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200만 촛불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낡은 부패기득권 세력을 청산하고 국가 대개조를 이루라. 그 명령대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통합의 큰 역사를 만들어내기를 기원하고 기대합니다. 왜 야당과 민주당과 친분 인형만 자꾸 양보해야 되느냐고 늘 억울하시죠? 네. 저도 억울합니다. 그러나 현재 분단되어 있는 이 역사, 개항기 이래로 국제적인 외세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민족의 역사, 이 역사는 반드시 국민적, 민족적 통합을 요구합니다. 이 모든 갈등을 풀어내는 일, 우리가 국민통합위원회를 통해서 풀고자 하는 우리의 길이요. 그것이 우리가 집권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언다 보면 그렇지. 정말 복잡해져요. 대통령 임기 단축만 기원하지 말고 이참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하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복잡해져서 결국은 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질 거다. 예, 결국 그걸 노린 거겠죠. 예. 그래요. 그리고 탄핵안을 아마 이제 국민의당하고 민주당하고 따로따로 만들어서 합쳐서 이제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뭐 언론 보도 보니까 민주당 안은 뭐 제3자 뇌물죄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뭐 세월호 직무유기도 들어간 것 같던데. 예, 그 부분도 좀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요. 네. 사실 세월호는 가장 큰 당위성을 갖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사안이잖아요. 어떤 국민적 정서를 생각을 할 때. 그런데 이제 세월호가 들어가게 되면 또 비박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헌재에서 심리가 오래 걸릴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때문에 어떤 실용적인 측면에서 빼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잠깐 있었고요. 그렇지만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제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이 세월호 7시간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해서 밝히기 어렵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헌법 위반으로 가야 되니까 어떤 국민의 뭐 생명권을 지키지 못했다. 그걸 방기했다. 그러니까 헌법 위반으로 좀 포괄적으로 그 세월호를 포함시키자. 이렇게 해서 결국 들어갔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도 뭐 초안에 이제 없다가 다시 들어가고 뭐 이런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그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 세월호 부분이 새누리당에서 그걸 빼라고 요구하면 그걸 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포괄시켜야 되니까. 예, 근데 정말 그건 좀 빼기 어려운 부분이죠, 저희는. 그건 뭐 협상력을 좀 기대해 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아까 뭐 위원 얘기하면서 개헌 얘기 잠깐 최민영 하셨는데 더민주 내에서도 개헌 찬성한 의원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의원들을 만나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버티니까 3차 담화까지 하면서 나는 잘못한 거 하나 없다. 그리고 버티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탄핵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국회가 할 일이. 그러다 보니 제왕적 대통령제라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하는 의원들이 많아졌어요. 실제로 의원들 만나 뵈면. 예, 근데 그게 이제 뭐 개헌으로 가자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 당은 지금은 탄핵에 집중하자이고요. 그래서 내각제 개헌에 대한 선호도를 가진 의원들이 있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분이 김종인 위원장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당내 상황이라 그 대변인께서 좀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 그 개헌을 위한 뭐 토론회 이런 데 보면 뭐 박영선 의원, 최명길 의원, 김성수 의원 그거 다 참석하셨던데? 네, 뭐 개헌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에서 찬성하시는 분은 뭐 상당수 되고 지금까지 국회 전체로 볼 때 196분이 서명하셨다고 하죠. 서명보다 동참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200분이 넘으면 이제 발표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어떤 원칙에 있어서 동의하시는 분은 상당수인 것 그러니까 같긴 원칙에,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개헌이고 선 탄핵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거는 추후 논의할 사항이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개헌에 찬성하는 건 맞는데 다 각양각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방법으로. 큰 방향성에 있어서는 그렇죠. 뭐 총론적인 입장에서는 찬성하는 분이 많은 것 같긴 그리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개헌 시도를 하면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음 대통령 후보들이 그렇죠. 개헌안을 여러 가지 내고 그렇죠. 그래서 국민적 선택을 받으면 자기 임기 내에 개헌을 해서 가야죠. 다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라는. 그게 순리죠. 예. 일단 우리 당의 당론은 지금 개헌에 대한 당론은 없는 거죠. 예, 그렇죠. 논의하지 않는다가 그렇죠. 당론인 맞습니다. 셈이고요. 예, 지금은 탄핵에 집중한다. 이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 당의 대권 후보들 라는 생각을 또 했었거든. 그런 진행을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근데 그 몇 달 아니었고요. 그때도 사실 굉장히 의외의 선택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는데, 그때도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가장 가치 중립적이고 좀 엄정한 그런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치랑 가장 먼 곳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제 그런 사람을 발탁하면 어떨까 좀 의외성에 의외란 단어랑 자주 어울리시네요. 글쎄요, 그렇네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지지하는 것도 너무 잘한다고 의외다 그랬었잖아요. 기대 별로 안 했는데. 예,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하셨는데 그때 교문위 소속이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최순실 농단은 거의 교문위에서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때부터. 그렇죠. 그게 원래 시작될 때도 참 나쁜 사람이더라. 일하더라. 그때 국정감사 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때 분위기 어땠는지. 새누리당 그렇게 반대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렇죠. 첫 주에는 이제 저희 단독 국감을 했었죠. 그러면서 신났어요. 그때 뭐 주지리를 막 10분씩 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부터 이제 7분으로 가니까 이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10분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다가. 그래서 저도 뭐 이런저런 일들을 밝히는데 뭐 일조는 했는데요. 이번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정말 등장인물도 많고
플롯도 굉장히 복잡한 영화로 치면 정말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제 그 퍼즐 하나하나들을 맞춰 갔는데 그리고 아직도 이제 그 퍼즐은 전체적으로 맞춰지지 않은 건데 저도 퍼즐 뭐 작은 거 몇 개는 찾아낸 것 같습니다. 처음 국정감사했었는데 그 본인한테 스스로 점수를 주면 얼마나 줄 것 같아요? 점수요? 글쎄요, 낙제는 면해야 될 것 같고, 한 70점? 이런 질문 하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늘 답이 있었어요. 예. 61점. 예. 낙제를 면했고, 면했다. 예. 1점은 너무 열심히 한 나에게 주는 점수. 그래요.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 국정조사가 한참인데 원래 도종환 의원이랑 지금 예. 도종환 의원이 국조위원이기 때문에 예. 전화 연결이 약속돼 있었는데 지금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계속 제가 쓸데없는 질문하면서 시간이 좀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한번 우리 얘기를 한번 가봅시다. 강원도 가서 갑시다. 네, 오늘 언론을 보니까요. 4월 대통령이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 이런 내용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거는 그러면은 여야 합의가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야당에서는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네. 근데 그게 여야 합의건 뭐건 위헌이에요. 일단 지금 그 4월이다, 6월이다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서 대통령 퇴진 시기를 정하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이 퇴진하면 6월에 뭐 대통령 선거하는 건 60일 규정 때문에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4월이 뜬금없는 4월이에요. 그게 일요일이었나요? 그 원로들에서 예. 먼저 나오기 시작하고 월요일에 친박 중진들 월요일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친박 중진과 그다음에 초선들. 친박 초선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가 있고 그리고 정진석 대표의 발언이 있고 저는 그 일련의 흐름이 굉장히 불순하게 느껴져요. 시나리오가 잘 있었던 것 짜여진 같아요. 그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이 4월로 입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럼 최민희 의원이 위헌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4월 퇴진이 대통령 임기 단축이니까 이 자체가 위헌이라는 그러니까 말씀이죠. 임기 단축을 하려면 개헌이라는 코드가 들어가지 그렇죠. 않으면 원포인트 위헌인 개헌이 거예요. 꼭 있어야 그러니까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하려면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데는 그 시나리오를 짠 친박의 누군가 배우 X 세력도 반대할 거라고요. 개헌 그러면 이제 온갖 욕망이 뒤엉켜서 거기 하나씩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3 2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함께했던 우상원 원내대표는 일정이 있어서 1부만 하고 갔고요. 2부는 박경미 의원, 최민희 의원 저 이렇게 3명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함께 했었는데 어땠습니까? 박 의원님. 예, 뭐 편안하고 워낙 저 그냥 프로페셔널하게 이끌어 주시니까 즐기는 기분으로 있습니다. 아니, 팟캐스트 워낙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듣기는 많이 듣는데 출연은 어떻게? 출연은 그냥 사실 교육 쪽에 한번 해본 적 있고 교육 진행은 팟캐스트. 처음입니다.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무한한 영광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최민희 의원 궁금한 거 없어요? 박경미 의원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왜 진행자 같이 하자는데 거절하고 그랬냐고. 처음에 같이 하려고 그랬었죠? 네, 제가 제가 아직 공력이 딸려서요. 제가 좀 더 그 정보도 많이 수집하고 여기서 풀어놓을 그런 거리가 많아진 다음에 꼭 불러주십시오. 아니 저는 그래서 이동영 작가가 싫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다. 예. 무슨 말씀을. 아니에요. 제 방송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제 예, 팬이에요. 제 팬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 비례대표 1번 받으셨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들 궁금했어요. 뭐 어쩌다가 때문에 1번 받았지? 받았어요? 이렇게. 비례대표 1번은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 2012년에 총선 때 비례대표 1번이 전순옥 의원이었어요. 네네네. 전태일 열사? 예, 전태일 열사. 그리고 이건 노동 문제. 그렇죠. 그래서 상징성이 우리가 굉장히 높으셨죠. 예, 노동복지국가를 지향하겠다, 우리가. 그래서 노동을 중요시하겠다. 그래서 1번을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순옥 의원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박경미 의원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우리 당이 수학에 대해서. 수학보다는 사실 교육 쪽이 더 맞고요. 그래서 수학과 교육의 교집합 정도 되고요. 근데 사실 교육 문제도 정말 중요한 어젠다잖아요. 어떤 미래지향적인 거니까. 근데 교육은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비례대표 할 분이. 그래서 수학으로 특화돼서 저는 이번에 우리 당은 전 국민의
수학 교육. 아니 그냥 교육과 수학을 이제 1타 2피로 그다음에 수학이기도 하지만 또 과학으로 외연을 확장할 수도 있으니까는 또 그때 당시 뭐 알파고 시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냥 조금 미래지향성을 던진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초로 너 비례대표 할래 이거를 얘기하신 분이 누구세요? 갑자기 청문회 자리가 됐습니다. 아, 제 청문회인가요, 오늘? 예, 뭐, 어쨌든, 1번의 중압감 많이 느끼고요. 예. 답을 안 하시는데요? 예, 그거에 걸맞게끔. 김종인 대표가 전화했습니까? 예, 뭐. 네, 알겠습니다. 여성이 전화하셨구나. 뭐, 예. 그럼 답은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다고 보고요. 예. 최민희 의원은 몇 번이었어요, 비례? 저 그거 왜 물으세요? 궁금해서. 저는 처음에 3번이었다가요. 굉장히 빨랐네요. 예, 그 5번이었다가요. 계속 밀렸어요, 그 다음에 7번이었다가요. 그 다음에 30번. 이었다가. 예, 다시. 30번이었다가 완전히 빠졌다가. 패자 부활전에서 19번. 30번 될 때, 에이, 더러워서 못하겠나. 가시지 그랬어요. 저는 그랬죠. 그랬는데 다시 불렀어요? 그런데, 당에서? 제가 이제 그냥 비례를 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네네. 통합운동을 하고 네네네. 그 혁신과 통합하고 민주통합당을 통합시키는 사무총장이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적이 많았겠어요. 예, 그래서 막 복잡했어요. 그래서 19번 받아서 저 진짜 막 쪽팔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문성은 선배가 19번으로 되든 1번으로 되든 비례돼서 열심히 하면 다 비례대표다 그러네요. 그럼요. 그건 뭔 상관 있습니까? 그래도 19번은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요. 박경희 의원이 프로필 보니까 예전에 혹시 100분 토론도 진행하셨습니까? 예, 잠깐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진짜다 시즌3 같이 진행하면 좋겠다. 전부 개헌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논의하는 거에 찬성하는 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최민희 의원은 원외기 때문에 원내 대변인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찌릿. 현 시점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후보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확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하는데, 어쨌든 저희 당론은 지금은 탄핵에만 집중한다. 개헌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오늘 이제 한 모임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지금은 국회가 할 일이 탄핵이다. 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예,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당 이야기 좀 해봅시다.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대권 주자들도 여기 다 참석하셔서 자리를 빚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전 대표도 오셨고, 이재명 시장, 안희정 지사도 이렇게 참석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김홍걸 박사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전에 있지 않았나요? 출범을 지금 한 건가요? 그 전에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요, 당이라는 게, 대표가 바뀌면 다시 모든 위원회가 다시 재구성됩니다. 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표 시절에, 그때 국민통합위원장이 김홍걸 위원장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표 체제가 이제 물러나면 다 물러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추미애 대표가 다시 다 구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박 대변인도 다른 대표가 오면 또 아웃이네요. 그럼요. 그런데 물론 뭐 능력 있는 의원들 중에는 대표가 바뀌어도 계속 대변인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네, 우상호 대표님이 정말 여러 번 하셨죠. 예, 제가 정보를 드릴 테니. 네. 여성도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국민통합위원회 정말 이 명칭이 좋은 것 같아요. 뭐 많이 쓰기도 했던 용어지만 사실 박근혜 정부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분열을 시키면서도 통합이라는 말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진정한 의미의 통합을 제대로 살리기 위한 국민통합위원회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우리 당의 어른인 그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그렇게 통합을 강조하셨잖아요. 예. 그거를 그 정신을 잇자라는 국민통합위원회 정말 필요하고 이게 지금 공식 상설 기구죠. 그래서 네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그 어떤 분열, 배제 이런 걸로 그 고통받아온 그런 각계각층 국민 목소리를 그 통합하는 그런 이 위원회가 정말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국민통합위원회가 김홍걸 위원장님을 위원장이셨죠. 모시게 된 게 이제 김홍걸 위원장님이 어쨌든 DJ 3남이시고 네. 그리고 저희 당이 호남에서 되게 어려운 거는 뭐 다 아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주로 호남과 좀 뭔가 잘해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곳이었는데 이번에 추미애 대표가 당대표 나오시면서 호남 특위는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챙기겠다. 예. 예, 그렇게 선언을 하시고 지금 호남특위 위원까지 다 구성이 됐나요? 호남특위위원 구성되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 호남특위가 따로 꾸려지고 이제 국민통합위원회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국민통합위원회하고 호남특위는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그렇죠. 예. 예, 이게 보면 지금 뭐 대선 주자뿐만 아니라 당 대표도 참석하셨더라고요. 예, 어제 네. 저도 출범식에 네. 갔었는데요. 당대표님 당연히 오시고, 문재인 대표님, 그 다음에 이재명 시장님, 안희정 지사님 다 오셨고. 그러면 그만큼 힘을 여기에 실어준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어제 네. 그리고 박원순 또 김부겸 의원님. 인식을 하는 의원들이 많아졌어요. 실제로 의원들 만나 뵈면. 예, 근데 그게 이제 뭐 개헌으로 가자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 당은 지금은 탄핵에 집중하자이고요. 그래서 내각제 개헌에 대한 선호도를 가진 의원들이 있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대표적인 분이 김종인 위원장일 예.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당내 상황이라 그 대변인께서 좀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 그 개헌을 위한 뭐 토론회 이런 데 보면 뭐 박영선 의원, 최명길 의원, 김성수 의원 그거 다 참석하셨던데? 네, 뭐 개헌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에서 찬성하시는 분은 뭐 상당수 되고 지금까지 국회 전체로 볼 때 196분이 네. 서명하셨다고 하죠. 서명보다 동참하셨다고 네. 하죠. 그래서 200분이 넘으면 이제 발표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어떤 원칙에 있어서 동의하시는 분은 상당수인 것 그러니까 같긴 원칙에, 하는데 예. 근데 지금 이제 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개헌이고 선 탄핵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거는 추후 논의할 사항이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개헌에 찬성하는 거는 맞는데 다 각양각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방법으로. 큰 방향성에 있어서는 그렇죠. 뭐 총론적인 입장에서는 찬성하는 분이 많은 것 같긴 그리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개헌 시도를 하면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음 대통령 후보들이 그렇죠. 개헌안을 여러 가지 내고 그렇죠. 그래서 국민적 선택을 받으면 자기 임기 내에 그렇죠. 개헌을 해서 그렇게 가야죠. 다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라는. 그게 순리죠. 예. 예, 일단 우리 당의 당론은 지금 개헌에 대한 당론은 없는 거죠. 예, 그렇죠. 논의하지 예. 않는다가 그렇죠. 당론인 맞습니다. 셈이고요. 당론이, 예. 예, 지금은 탄핵에 탄핵에 집중한다 이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 당의 대권 후보들 전부 개헌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논의하는 거에 찬성하는 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 최민희 의원은 원외기 때문에 원내 대변인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찌릿. 현 시점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후보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확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하는데, 어쨌든 저희 당론은 지금은 탄핵에만 집중한다. 그러니까 개헌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오늘 이제 한 모임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지금은 국회가 할 일이 탄핵이다. 네. 그렇죠. 그렇게 예. 얘기를 한 것이죠. 예,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당 이야기 좀 해봅시다.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그 대권 주자들도 여기 다 참석하셔서 자리를 빚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전 대표도 오셨고 이재명 시장, 또 안희정 지사도 이렇게 참석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김홍걸 박사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전에 있지 않았나요?
출범을 지금 한 건가요? 그 전에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요, 당이라는 게 예. 대표가 바뀌면 다시 모든 위원회가 다시 재구성됩니다. 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표 시절에 그때 국민통합위원장이 김홍걸 위원장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표 체제가 이제 물러나면 다 물러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추미애 대표가 다시 다 구성하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 박 대변인도 다른 대표가 오면 또 아웃이네요? 아, 그럼요. 그런데 예. 물론 뭐 능력 있는 의원들 중에는 대표가 바뀌어도 계속 대변인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네, 우상호 대표님이 정말 여러 번 하셨죠. 예, 제가 정보를 드릴 테니. 네. 여성도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국민통합위원회 정말 이 명칭이 좋은 것 같아요. 뭐 많이 쓰기도 했던 용어지만 사실 박근혜 정부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분열을 시키면서도 통합이라는 말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진정한 의미의 그 통합을 그 제대로 살리기 위한 그 국민통합위원회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우리 당의 어른인 그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그렇게 통합을 강조하셨잖아요. 예. 그거를 그 정신을 잇자라는 국민통합위원회 정말 필요하고 이게 지금 공식 상설 기구죠. 그래서 네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그 어떤 분열, 배제 이런 걸로 그 고통받아온 그런 각계각층 국민 목소리를 그 통합하는 그런 이 위원회가 정말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국민통합위원회가 김홍걸 위원장님을 위원장이셨죠. 모시게 된 게 이제 김홍걸 위원장님이 어쨌든 DJ 3남이시고 그리고 저희 당이 호남에서 되게 어려운 거는 뭐 다 아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주로 호남과 좀 뭔가 잘해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곳이었는데 이번에 추미애 대표가 당대표 나오시면서 호남 특위는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챙기겠다. 예. 예, 그렇게 선언을 하시고 지금 호남특위 위원까지 다 구성이 됐나요?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3 2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함께했던 우상원 원내대표는 일정이 있어서 1부만 하고 갔고요. 2부는 박경미 의원, 최민희 의원 저 이렇게 3명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함께 했었는데 어땠습니까? 박 의원님. 예, 뭐 편안하고 워낙 뭐 저는 그냥 프로페셔널하게 이끌어 주시니까 뭐 즐기는 기분으로 있습니다. 아니, 팟캐스트를 워낙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듣기는 많이 듣는데 출연은 어떻게? 출연은 그냥 사실 교육 쪽에 한번 해본 적 있고 교육 진행은 팟캐스트. 처음입니다.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무한한 영광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최민희 궁금한 거 없어요? 박경미 의원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왜 뭐요? 진행자 같이 하자는데 거절하고 그랬냐고. 아니, 처음에 같이 하려고 그랬었죠? 네, 제가 제가 아직 공력이 딸려서요. 제가 좀 더 그 정보도 많이 수집하고 여기서 풀어놓을 그런 거리가 많아진 다음에 꼭 불러주십시오. 아니 저는 그래서 이동영 작가가 싫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다. 예. 무슨 말씀을. 아니에요. 제 방송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제 예, 팬이에요. 제 팬. 예. 네. 그런데 이번에 비례대표 1번 받으셨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들 궁금했어요. 뭐 어쩌다가 때문에 1번 받았지? 받았어요? 이렇게. 비례대표 1번은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 2012년에 총선 때 비례대표 1번이 전순옥 의원이었어요. 네네네. 전태일 열사? 예, 전태일 열사. 그리고 이건 노동 문제. 그렇죠. 그래서 상징성이 우리가 굉장히 높으셨죠. 예, 노동복지국가를 지향하겠다, 우리가. 그래서 노동을 중요시하겠다. 그래서 1번을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순옥 의원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박경미 의원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우리 당이 수학에 대해서. 수학보다는 저는 사실 교육 쪽이 더 맞고요. 그래서 수학과 교육의 교집합 정도 되고요. 근데 사실 교육 문제도 정말 중요한 어젠다잖아요. 어떤 미래지향적인 거니까. 근데 교육은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비례대표 할 분이. 그래서 수학으로 특화돼서 저는 이번에 우리 당은 전 국민의 수학 교육. 아니 그냥 교육과 수학을 이제 1타 2피로 그다음에 수학이기도 하지만 또 과학으로 외연을 확장할 수도 있으니까는 또 그때 당시 뭐 알파고 시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냥 조금 미래지향성을 던진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초로 너 비례대표 할래 이거를 얘기하신 분이 누구세요? 갑자기 청문회 자리가 됐습니다. 제 청문회인가요, 오늘? 예, 뭐, 어쨌든,
1번의 중압감 많이 느끼고요. 예. 답을 안 하시는데요? 예, 그거에 뭔가 걸맞게끔. 김종인 대표가 전화했습니까? 예, 뭐. 네, 알겠습니다. 여성이 전화하셨구나. 예. 그럼 답은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다고 보고요. 예. 최민희 의원은 몇 번이었어요, 비례? 저 그거 왜 물으세요? 궁금해서. 저는 처음에 3번이었다가요. 굉장히 빨랐네요. 예, 그 5번이었다가요. 계속 밀렸어요, 그 다음에 7번이었다가요. 그 다음에 30번. 이었다가. 예, 다시. 30번이었다가 완전히 빠졌다가. 패자 부활전에서 19번. 30번 될 때, 내일 들어서 못하겠나 가시지 그랬어요. 저는 그랬죠. 그랬는데 다시 불렀어요? 그런데, 당에서? 제가 이제 그냥 비례를 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통합운동을 하고, 그 혁신과 통합하고 민주통합당을 통합시키는 사무총장이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적이 많았겠어요. 네, 그래서 막 복잡했어요. 그래서 19번 받아서 저 진짜 막 쪽팔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문성은 선배가 19번으로 되든 1번으로 되든 비례돼서 열심히 하면 다 비례대표다 그러세요. 그럼요. 그건 무슨 상관 있습니까? 그래도 19번은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요. 박경희 의원이 그 프로필 보니까 예전에 혹시 100번 토론도 진행하셨습니까? 예, 잠깐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진짜다 시즌3 같이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었거든. 그런 진행을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근데 몇 달 아니었고요. 그때도 사실 굉장히 의외의 선택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는데, 그때도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가장 가치 중립적이고 좀 엄정한 그런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치랑 가장 먼 곳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제 그런 사람을 발탁하면 어떨까 좀 의외성에 의외란 단어랑 자주 어울리시네요. 글쎄요, 그렇네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지지하는 것도 너무 잘한다고 의외다 그랬었잖아요. 기대 별로 안 했는데. 예,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하셨는데 그때 교문위 소속이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최순실 농단은 거의 교문위에서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때부터. 그렇죠. 그게 원래 시작될 때도 참 나쁜 사람이더라. 일하더라. 그때 국정감사 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때 분위기 어땠는지. 새누리당 그렇게 반대하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첫 주에는 이제 저희 단독 국감을 했었죠. 그러면서 신났어요. 그때 주지리를 10분씩 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부터 이제 7분으로 가니까 이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10분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다가.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일들을 밝히는데 일조는 했는데요.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정말 등장인물도 많고, 플롯도 굉장히 복잡한 영화로 치면 정말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제 그 퍼즐 하나하나들을 맞춰갔는데, 그리고 아직도 이제 그 퍼즐은 전체적으로 맞춰지지 않은 건데, 저도 퍼즐 작은 거 몇 개는 찾아낸 것 같습니다. 처음 국정감사했었는데, 본인한테 스스로 점수를 주면 얼마나 줄 것 같아요? 점수요? 글쎄요, 낙제는 면해야 될 것 같고, 한 70점?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늘 답이 있었어요. 61점. 낙제를 면했고, 1점은 너무 열심히 한 나에게 주는 점수. 그래요.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 국정조사가 한참인데, 원래 도종환 의원이랑, 지금 도종환 의원이 국조위원이기 때문에, 전화 연결이 약속돼 있었는데, 지금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쓸데없는 질문을 하면서 시간이 좀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한번, 우리 얘기를 한번 가봅시다. 강원 듣고 와서 갑시다. 네, 오늘, 언론을 보니까요, 대통령이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 이런 내용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거는 그러면은 여야 합의가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야당에서는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네. 근데 그게 여야 합의건 뭐건 위헌이에요. 일단 지금 4월이다 6월이다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서 대통령 퇴진 시기를 정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퇴진하면 6월에 대통령 선거하는 건 60일 규정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4월이 뜬금없는 4월이에요. 그게 일요일이었나요? 원로들에서 먼저 나오기 시작하고 월요일에 친박 중진들
월요일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친박 중진과 그다음에 초선들. 친박 초선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그 3차 대국민 담화가 있고 그리고 정진석 대표의 발언이 있고 저는 그 일련의 흐름이 굉장히 불순하게 느껴져요. 시나리오가 잘 있었던 것 짜여진 같아요. 그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이 4월로 입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럼 최민희 의원이 위원이라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4월 퇴진이 대통령 임기 단축이니까 이 자체가 위원이라는 그러니까 말씀이죠. 임기 단축을 하려면 개헌이라는 코드가 들어가지 그렇죠. 않으면 원포인트 위헌인 개헌이 거예요. 꼭 있어야 그러니까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하려면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데는 그 시나리오를 짠 친박의 누군가 배우 X 세력도 반대할 거라고요. 개헌 그러면 이제 온갖 욕망이 뒤엉켜서 거기 하나씩 얹다 보면 그렇지. 정말 복잡해져요. 대통령 임기 단축만 개헌하지 말고 이참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하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복잡해져서 결국은 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질 거다. 예, 결국 그걸 노린 거겠죠. 예. 그래요. 그리고 탄핵안을 아마 이제 국민의당하고 민주당하고 따로따로 만들어서 합쳐서 이제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뭐 언론 보도 보니까 민주당안은 뭐 제3자 뇌물죄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뭐 세월호 직무유기도 들어간 것 같던데. 예, 그 부분도 예. 좀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요. 네. 사실 세월호는 가장 큰 당위성을 갖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사안이잖아요. 어떤 국민적 정서를 생각을 할 때. 그런데 이제 세월호가 들어가게 되면 또 비박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헌재에서 심리가 오래 걸릴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때문에 어떤 실용적인 측면에서 빼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잠깐 있었고요. 그렇지만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제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이 세월호 7시간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해서 밝히기 어렵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헌법 위반으로 가야 되니까 어떤 국민의 뭐 생명권을 지키지 못했다. 그걸 방기했다. 그러니까 헌법 위반으로 좀 포괄적으로 그 세월호를 포함시키자. 이렇게 해서 결국 들어갔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도 뭐 초안에 이제 없다가 다시 들어가고 뭐 이런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그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 세월호 부분이 새누리당에서 그걸 빼라고 요구하면 그걸 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글쎄요. 포괄시켜야 되니까. 예, 근데 정말 그건 좀 빼기 어려운 부분이죠, 저희는. 그건 뭐 협상력을 좀 기대해 예, 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아까 뭐 위원 얘기하면서 개헌 얘기 잠깐 최민희 의원 하셨는데 더민주 내에서도 개헌 찬성한 의원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의원들을 만나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버티니까 3차 담화까지 하면서 나는 잘못한 거 하나 없다. 그리고 버티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탄핵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국회가 할 일이. 그러다 보니 제왕적 대통령제라며 문제점에 대한 호남특위위원 구성돼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 호남특위가 따로 꾸려지고 이제 국민통합위원회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국민통합위원회하고 호남특위는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이게 보면 지금 뭐 대선 주자뿐만 아니라 당 대표도 참석하셨더라고요. 예, 어제 저도 출범식에 갔었는데요. 당대표님 당연히 오시고, 문재인 대표님, 그 다음에 이재명 시장님, 안희정 지사님 다 오셨고. 그러면 그만큼 힘을 여기에 실어준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제 그리고 박원순 또 김부겸 의원님은 영상 메시지 보내셨고 아주 성황리에 저도 소회의실 장소가 대강당을 잡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대회의실을 저도 계속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하는 행사는요 2개로 나누어져요. 대표가 참석하는 행사와 대표가 가지 않는 행사. 근데 이제 지금은 독특하게 대권 후보들이 계시니까 그렇죠. 대권 후보들이 몇 명 오는 행사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럼 되게 기자들도 몰리지. 엄청 몰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 대표가 일단 참석하시면 이제 결국 당 대표가 가진 게 2개잖아. 3개구나, 3개. 첫째 마이크. 그 다음에 2번째가 조직. 세 번째가 예산 운영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마이크로 봐요. 근데 마이크가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위상이 높은 거예요. 국민통합위원회. 네, 어쨌든 어제 성황리에 끝난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 여기에 지금 박 의원 말씀처럼 여러분의 대권 주자들이 모이시고 또 발언도 했었는데 그분들 연설 좀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첫째도 통합, 둘째도 통합, 셋째도 통합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이 통합의 정신으로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정권교체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먼저 뭉치겠다 하는 그런 서약을 하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법적 양심에 따라 대통령을 국민의 힘으로 파면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 길에 우리 국민 통합도 이루어져서 정말 격차 해소해내고 평등한 대한민국,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이 보람을 찾는 기회의 대한민국 만드는 대열에 그래서 끝내 국민 통합 이루고 남북 통일 이뤄내는 그런 세력으로 우리가 다시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가열차게 노력하겠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은 분열의 역사를 청산하고 통합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려는 우리 당의 선언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으로 우리 당은 분열의 시대를 청산하고 진정한 국민통합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념 갈등을 뛰어넘고 반국적인 지역구도 정치 청산에 매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불평등과 불공정의 해소에 집중해야 합니다. 흑수저 금수저 차별 없이 정직한 노력에 정당한 보상이 따르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200만 촛불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낡은 부패 기득권 세력을 청산하고 국가 대개조를 이루라. 그 명령대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통합의 큰 역사를 만들어내기를 기원하고 기대합니다. 왜 야당과 민주당과 친분인형만 자꾸 양보해야 되느냐고 늘 억울하시죠? 네. 저도 억울합니다. 그러나 현재 분단되어 있는 이 역사, 개항기 이래로 국제적인 외세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민족의 역사, 이 역사는 반드시 국민적, 민족적 통합을 요구합니다. 이 모든 갈등을 풀어내는 일, 우리가 국민통합위원회를 통해서 풀고자 하는 우리의 길이요. 그것이 우리가 집권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 분단과 지투체제와 세계화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실질적인 통합력을 발휘합시다. 이것은 미래를 향해야 합니다. 이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지난 20세기에 가져온 모든 낡은 구도로부터 새로운 시대로 시대 교체를 해내야 합니다. 이 시대 교체와 국가의 큰 재편의 힘, 이것이 오늘 김은걸 위원장님이 만들고 있는 국민통합위원회가 저는 밑불이 되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통합이 국가 운영의 가장 큰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국민 간, 지역 간, 세대 간, 남북 간 갈등을 기초로 국민들의 고통을 강요해온 게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국민통합을 위해서 지역 간 통합, 세대 간 통합, 남북의 통합, 빈자와 부자의 통합 또는 빈센 자와 힘없는 자들의 통합을 얘기하지만 아무리 하자고 한들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 원인이 그 뿌리, 그야말로 차별과 불평등, 이걸 제거하는 것이 그야말로 통합의 첫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김원걸 위원장님 국민통합위원회에 출범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위원회로서 기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당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영을 책임지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 경영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통합이고 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는 불평등과 차별의 해소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기구로서 국민 간, 지역 간, 세대 간 차별을 가장 축소하고 국민통합의 진정을 이뤄내는 하나의 통합된 국가로 가게 되는 중요한 도구가 또 길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광화문을 지켜가는
100만 국민들은 이미 지역과 세대, 이념의 편가르기를 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갈망으로 국민은 이미 하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자랑스럽습니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국민이 우리 당에 부여한 시대적 소명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국민통합위원회가 그러한 국민의 갈망을 토대로 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과 함께 국민통합위원회와 함께 할 것입니다. 국민통합은 우리 시대의 과제이고 우리 사회 그동안 많은 갈등과 단절구도 속에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좀 더 우리가 노력하면 완전한 우리 지역주의를 넘어서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대로 나누어져 있고 이념으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 국민, 이제 갈등을 넘어 하나가 되고 거기에 걸맞는 행복을 꿈꿀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다. 주말마다 거리에서 넘쳐나는 그 촛불의 민심은 저희들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미래, 기득권이 해체되고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만들려는 엄숙하고 지원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의 곡식부터 해체해서 약하게 이제 우리 함께 살 수 있는 공정의 길대로 바꿔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원점에서 다시 리셋한다 하는 그런 기분으로 공존의 공업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연설 잘 듣고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이분들 연설 들으면 뿌듯해요. 네. 대권 주자 하나하나가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지지자들은 한 대권 후보를 지지하게 되면 사랑하게 돼요. 마음을 뺏기게 돼요. 그리고 그래야 사실 나중에 선거도 되고 경선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의 그 대권 후보 라인업을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 행사 말고 또 하나의 우리가 관심을 좀 두고 봐야 할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촛불 홍보단. 네. 있습니다. 예. 설명해 주세요. 촛불 홍보단이 뭔지. 촛불 홍보단이요. 말 그대로 이 촛불 민심을 이제 정말 들불, 횃불로 이제 확장시키는 그런 미션을 가진 그런 단인데요. 송영길 의원님이 단장 맡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님 간사 맡으시고 지금 저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 현재 1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면 유은혜, 이현주, 전현희, 김종민, 김혜영, 박찬대, 표창원, 손혜원, 이재정, 안호영, 오영훈, 박경미까지. 네, 아주 진선미 의원님. 진선미 의원님. 합류하셨습니다. 화려하네요. 네, 화려하고. 여기 왜 안 들어가셨어요, 최민희 의원? 원외라고 안 들어갔어요? 나 원외잖아요. 도대체 나 원외라는 말을 몇 번 하시려고. 서럽다, 서러워. 그런 노래도 있어요. 서럽다, 네 말하는가. 아니, 그런데 여기 가서 연설도 하고 하시면 되지, 같이 따라다니면서.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지난주에 서울에서 이게 촛불 홍보단, 이게 아마 청계광장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주는 대구로 가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에 워낙 대구를 토요일에 가기로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오늘 새벽에 대구 서문시장에 화재가 났잖아요. 좀 안타까운 그렇죠.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대구시장에서 그 행사 연기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나요? 예, 일정을 바꿔서 대신 대전에 갈 예정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장우 의원 지었고요. 예, 그래서 조금 문제 발언을 하시는 분들 오늘 김종태